자,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벤트 하나 했었죠. 여러분들에게 그 TS 샴푸, 탈모 방지 샴푸 그거 하나 드리겠다고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 좀 주옥 같은 조언을 좀 써주시는 분을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벤트 당첨자분을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어떤 내용을 어떤 분께서 써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참 저는 좀 감격스러웠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진짜 너무 일단 정성스럽게 써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감명 깊긴 했습니다만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전문 MC한 느낌이에요? 저 되게 자연스러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좀 아닌가 봅니다. 저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듯이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7월, 8월처럼 너무 낙관적인 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좀 두들겨보는 인사이트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린이가 받아 소화시키기에도 힘드니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보니까 제가 좀 방송 진행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알아듣기 쉽게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따뜻한 말 그리고 또 냉정한 평가 이런 거 해주신 이분께 TCONL6PY7Z 이분께 저희가 1등 선물 TS 샴푸를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어떻게 받으실 건지는 저희가 아직 약간 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른 분들께서도 좀 보내주셨어요. 다 응원해주시는 분들이라 이분들께는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인데 이 네 분은 제가 직접 커피 쿠폰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아이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내드릴지는 저희가 제작진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캡처를 해놨으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샴푸 받으실 분 1분, 커피 쿠폰 받으실 분 4분 제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이제 1부 시작해봐야 되겠죠? 이상원 선임 매니저 판승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보니까 앞권 저희 나와바리에서 촬영하셨는데. 아니, 나와바리 뭡니까 이게 단어가? 판교 갔었어요. 저희 구역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판교에 가서 제가 그 웹툰 관련된 네. 영상을 찍고 왔었죠. 식사라도 좀 하고 가시지. 저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촬영 바로 옆 건물이 저희 1번 출구 바로 옆에 3층에 있는데. 진짜요? 네, 바로 제가 거기. 촬영했던 그 네, 장소 바로 옆이었어요. 바로 옆이었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오셨네 하고 반갑더라고요. 저는 거기 계신 줄 몰랐네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자, 판교에 거기 네.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판교 1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웹툰 관련된 영상을 이제 앞권을 통해서 찍었어요. 실제로 이제 웹툰 현업에서 영업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앞권에서 웹툰 콘텐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지난 금요일에 네. 미국 시장은 상당히 힘차게 끝났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거기부터 한번 볼까요? 예, 오늘은 저기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네. 테슬라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완전히 이제 위험 선호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원인은 뭐 다 아시다시피 디스인플레이션인 거고요. 네네.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YOY 3.8 굉장히 잘 나왔죠. 3%대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4.6이었는데 그러면 0.8이나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이전 4.3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3을 봤다. 드디어 3이 보이는 거죠. 네. 예, 물론 이제 코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어찌됐던 헤드라인으로는 3.8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MOM으로도 0.1, 0.3 미치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좋았었던 거고, 코어 PC 역시 YOY 4.6, 예상이 4.7이었고요. 이전이 4.7이었는데 적게 떨어진 것 같지만 네.
저는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를까봐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요. 주거비가 올랐으니까요. 네네.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뭐 뉴욕 가격이나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주택이 다시 많이 팔리기 시작한다. 네네. 라는 뉴스들도 있었고 이제 7% 모기지 금리를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라는 얘기 들으면서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고요. 특히 이제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 지수가 MOM으로 0.23이 나왔어요. 네네. 0.3 이하로만 나와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0.23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출이 MOM으로 0.6% 증가했고요. 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전월에 0.1에 비해서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4.4로 지난달 59.2에서 개선이 됐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경기 둔화 조짐이 있다. 네. 근데 물가는 떨어졌고 근데 심리적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둔화 조짐이 어디에서 보였을까요? 개인 지출이 0.6 증가였어요 지난달에. 네네. 근데 이번에 0.1 증가로 바뀐 거예요. 네. 네. 이거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본데. 그러니까 전월이 0.1이었고 전전월이 0.6이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둔화됐고 오늘 아마 좀 있으면 또 이제 구매자 지수나 이런 것들 나올 텐데 네네. 그것도 50 이하로 다 나올 거니까 경기는 확실히 이제 식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서비스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좋죠. 소비 네네. 지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경기 지수에 대한 자신이 보이는 거죠. 네. 별로 어렵지 않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되게 좋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좋다고 많이 느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물론 약간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꺾인 건 아니고, 그렇죠. 꼭 꺾이진 않은 상태에서 물가는 떨어지니 그 되게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 다 네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좋았죠. 장 그랬죠. 전반적으로 전 섹터가 다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제가 보면 한 6% 정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판매가 46만 6,140대나 나왔어요. 네. 컨센이 44.8만 대였거든요. 그러면 컨센 대비 4% 18,000대 상회가 된 거거든요.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시죠. 전일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네. 다이와에서 생성형 AI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는 AMD나 인텔 등이 대적하기 힘들 것이다 네. 하면서 목표가를 47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올랐고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재밌었던 거는 우리 이제 엔비디아에서 옴니 머신러닝을 인수했대요. 옴니 ML이라는 네네. 세운 지 2년 된 회사인데요. 이걸 인수했대요. 네. 근데 발표를 이제 어제 한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고 보니까 네. 이제 자동차나 뭐 이제 산업용 드론이나 네. 아니면 로봇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힘들잖아요. 연결됐다고 해도 네. AI를 써서 이게 회사 내부 정보가 나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AI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 네. 그러니까 네. 소형 AI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게끔. 인터넷이 연결이 안 안 됐는데 됐는데도, 인공지능이 예. 가능하게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게 그걸 연구하고 있는. 예. 그걸 연구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 이름이 옴니 ML이라고 하는 네네. 기업이고 2년밖에 안 됐지만 엔비디아가 이 기업을 인수했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회사를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때 방향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라지 랭귀지 뭐 LLM은 전부 다 대형 뭐 클라우드 안에서만 작동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네. 자율주행 관련된 뭐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어쨌든 인터넷을 쓸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인수해서 연구하고 있다라는 건 전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근데 그 왜냐하면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는 본인들이 만든 GPU를 팔기 위해서인데 맞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뭔가 인공지능을 하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게 뭔가 특이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요 다른 회사들보다 지금 포워드 PR을 높게 받는 이유가요. 네. 엔비디아는 이제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하드웨어를 이제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10년 전에 저기 그 엔비디아가 이제 우린 AI 회사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이. 네네. 아, 이제 그쵸. 단순히 우리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간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네네. 실제로 소프트웨어 임대 사업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회사가 가는 방향, 지금 가격이 좀 비쌀 수는 있지만 네. 가는 방향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 근데 이제 AMD나 인텔도 이런 걸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네. 그런 회사가 되게 저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엔비디아를 높게 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GPU 자체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도 요즘에 개발자들이 그럼 코딩을 뭘로 하냐? 쿠다로 한다. 그 쿠다에 이미 익숙해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계속 하는데 갑자기 영어 쓰는 사람 와서 영어로 이거 입력하면은 요거 더 좋습니다라고 해봐도 이거 잘 안 된다는 거죠. 변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높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 그러니까 저는 애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애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우리가 하드웨어를 하지만 이 기기를 깔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네네. 가두리 양식장이죠. 그 안에 가둬놓고 네. 니들이 뭔가를 해라. 라고 하는 그 통행료를 받는 말 그대로 혜자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다들 애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그쵸. 회사라고 생각하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되게 평가를 많이 받죠. 그렇죠. 예,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있어도 좋은 회사인데 그걸 지금 넘잖아요. 네,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고 여기 한번 들으면 못 나간다라는 게 강하죠. 그렇죠. 지금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보면 엔비디아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일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엔지니어들이 이 생태계 자체를 그쵸. 벗어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태계의 갑 중의 갑, 우리 애플에 대해서도 애플 또 목표가 상향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CT에서요 처음 이제 커버하면서 네. 인플레이션 지금 환경, 이제 힘든 환경을 안드로이드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극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애플의 매출 총이익률 확대를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240로 커버를 게시했어요. 네. 그랬더니 UBS가 이러죠. 아이폰 판매가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네. 실적이 우려된다. 오. UBS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도 있지만 네네. 나쁜 쪽도 요즘 같이 나와요. 너무 아. 애플에 쏠리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애플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UBS도 그럼 혹시 투자 의견을 뭐 낮췄다든지 그랬었어요? 아니요, 아니면 그렇지 그냥 않아요. 의견만? 의견만이래요. 의견만?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목표가는 안 내려. 차마 그런 차마 낮추기 너무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게요. 네. 내 의견도 있지만 네. 이제 이분들이 애널리스트로서의 의견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S&P 500이나 나스닥이 오른다면 네. 혹은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네. 제일 처음에 사야 되는 게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7.8%나 되는데 그렇죠. 무조건 네. 사고 시작해야 패시브가 되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죠. 네. 패시브 머니가 다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 좋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목표가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메타에 대해서는 UBS가 뭐라 그랬나요? UBS가 광고 수익 호조로 인터넷 관련주 중 최고의 선택이랍니다. 메타가요? 네. 메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메타를 굉장히 그때 폭락했을 때 네네. 그때 몇 분 막 이렇게 사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잘 안 사셨어요. 근데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네네.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좋죠. 어마어마하겠죠. 네, 네. 굉장히 좋죠. 어. 그리고 저는 메타가 제가 계속 메타 그때 예전에 메타 이제 설명해 드릴 때 네. 메타의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든 뭐 어떤 사이가 나빠지면 네. 정치적인 대립이 발생하면 당연히 메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당연하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메타의 최대 경쟁자는요 틱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틱톡이 망가질 거잖아요. 네네. 틱톡이 망가지게 되면 반사이익은 당연히 메타로 갑니다. 아, 네. 그리고 메타는 이름을 너무 빨리 메타로 지어서 그렇지 네네. 메타가 AI를 못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4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소형화시키는 쪽으로 음.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도 보면 AI가 나중에 개인화되고 이 개인화된 게 이제 메타 이제 원래 메타 플랫폼스 이름처럼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네. 그게 자비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메타로서는 메타가 또 애플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도 가지게 되고 네. 소셜 미디어도 가지게 되고 음. 그다음에 AI도 가지고 광고도 하고 다 할 수. 메타가 제일 한이 그거였잖아요. 뭐 애플이나 구글에서 OS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개인 정보 못 개인정보를 쓰게.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한풀이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면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제 내가 애플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예. 어허. 이런 회사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도 네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미국 시장에 AI가 됐든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회사들은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 생태계를 꾸리는 회사들을 저는 네. 되게 높게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나이키 슬프죠. 예, 도이치뱅크가 재고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네. 이것만 봤을 때는 스포츠웨어 섹터 전반에 이제 네. 재고가 많이 떨려 나갔을 것이다 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목표가는 1달러가 낮췄어요. 조금 낮췄었고요. 네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 지역 호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약한 마진율과 시장 예상 이하의 전망에 성과가 상쇄됐다. 네네. 예, 안 좋다는 거죠 뭐. 근데 618 때 보면요. 네. 징동이 618 때 보면 스포츠 브랜드 중 매출액 1위 달성한 거 봤거든요. 네네. 문제는 중국만 좋았다는 거죠.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매출이 역성장이 났어요. 네네. 예, 요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근데 테슬라도 이런 상황일 때 테슬라는 가격을 낮췄거든요. 네. 가격을 낮추면서 늘렸죠. 네. 물량을 늘렸는데 네. 나이키 같이 이제 브랜드를 파는 회사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예. 내가 저가의 이미지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물론 테슬라가 저가 이미지를 가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얘는 그냥 의류 회사잖아요. 네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키요? 네. 저는 다음 분기 실적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분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지난 1분기 실적 마무리쯤 될 때쯤에 나이키가 또 늦게 네.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에 이제 뭐 룰루레몬이나 이제 그 중국에서 소비 회복이 좀 일어나가 있는 것 같다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얘기했던 기업들을 보면서 저는 나이키도 이번 분기에 뭔가 중국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맞았는데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나머지 지역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언젠간 나이키도 올라오죠. 나이키가 배당도 꾸준히 해왔던 네네. 회사고 이익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네. 너무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그 판매량이 공개가 됐어요. 네, 테슬라의 판매량이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화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생산량이요. 47만 9,700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도량이 46만 6,140대 네.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생산량 보시면요. 모델 3하고 Y가 46만 211대. 네. YOY로 90% 증가한 겁니다. SX 모델 S와 X의 생산량은 19,489대로 19% 증가한 거고요. 네. 이건 원래 고가형 원래 많지가 않으니까요, 수량이. 그쵸. 이거는 별 큰 의미는 없고 3와 Y가 90% 생산량이 늘었다는 거고요. 총으로 봤을 때 86%가 늘었다는 겁니다. 공장 캐파가 이만큼 커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판매량이 46만 6,140대라는 거예요. 네네.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다 떨어내요. 네. 모델 3와 Y 판매량이 44만 6,915대로 87% 증가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SX는 모델 S와 X의 판매량은 19,225대 19% 증가한 거고요. 250대 빼고 다 팔았네요. 그렇죠. 거의 남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재고가 없다는 거. 1, 2분기 합산해서 보면요. 네. 총 생산량이 92만 508대예요. 네. 63% 증가했습니다. 1, 2분기 합산으로 보면. 네. 그리고 총 판매량은 88만 9,015대, 61% 증가했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 180만 대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요. 일반적으로 4분기에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니까요. 잘 아시죠? 차를 좋아하시니까.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연말 재고 정리해서 할인을 많이 해요. 아. 보통 그때 사요. 네네. 좀 조금만 참으면 할인해 줄 거야. 네네. 그리고 또 새 모델 나올 거니까 네, 원래는 그쵸. 테슬라는 그렇진 않지만 저 새 매번 모델 나올 연초에 거니까. 사서 저는 항상 지금 차 2대 사봤는데 한 번은 2월, 한 번은 3월이었었어요. 얼리 어답터시라고 참 해요. 바보 같네요. 이러고 보니까 참 바보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은 빨리 사고요. 이제 참. 네. 어찌됐든 네. 이게요.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재밌어요. 2023년이 빨간색이거든요. 네. 1분기가 42만 2,875대, 2분기가 46만 6,140대인데 네.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한 거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미스 난 적 없이 꾸준히 우상향한 거 알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2022년 요 파란색이에요. 네. 작년에 보시면 1분기에 31만 대를 팔았거든요. 네. 근데 2분기 때 25만 4,695대가 나오면서 맞아요. 주가가 무너졌죠. 맞아요. 이것 네. 때문에. 성장주들은 매출이 꺾이면 와장창합니다. 네네. 이게 25만 4,695대에서 가격을 낮추죠. 가격을 낮추면서 34만 3,830대로 늘거든요. 네. 그리고 연말에 40만 5,278대를 팝니다. 그러면서 이걸 맞췄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거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1분기 때 되게 기쁜 소식이 들리죠. 1분기인데 42만 2,875대를 팔았잖아요. 그랬죠. 굉장히 많이 팔린 겁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지금 나온 게 46만 6,140대니까 1분기에서 2분기로 또 늘었죠. 네. 그러면 3분기 여기서 또 늘 거죠. 그렇죠. 4분기 캐파만 맞춰주면 또 늘겠죠. 네네. 그러면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다음에도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네네. 테슬라는 이걸 충분히 저는 머스크가 대단한 게 이걸 가격을 맞춰서라도 매출액을 맞춰낸다는 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의사 결정을 시가잖아요. 지금 오늘 보면 그쵸. 중국에서 모델 S하고 X $5,000 인하했거든요. 가격. 네네. 네. 또 했잖아요. 음. 이걸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 수요를 짜내는구나. 굉장하다. 단 문제가 있죠. 이렇게 가격을 낮췄을 때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나 나올 마진 거냐. 걱정들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라고 네. 봤을 때 우리가 IR에서 들었을 때는 수익성보다 점유율을 확보하겠지만 네네. 그거는 비용을 반으로 줄였던 사례가 있고 우리는 줄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성장은 4분기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면 그때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겠죠. 미국은 트럭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마진도 훨씬 네. 좋고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요걸 아까 똑같아요. 점유율을 통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가두리를 만들고 그 네. 안에서 자율주행이든 충전이 됐든 보험이 됐든 뭐 식당을 하든 뭐 에너지를 팔든 뭘 하든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차계의 애플이 내가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 실현 가능한지를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판매량과 그리고 생산량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었구나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볼 수 있네요.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었고 연도별로도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이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2분기에 실적 발표와 함께 왜 주가가 그렇게 급락했었는지까지도 명쾌하게 설명이 되니까 자, 이 정도 속도라면은 뭐 연간 180만 대 목표하고 있는 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제 지금 고민도 마찬가지고 네. 제 손님들 고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 마찬가지 이걸 거예요. 대형 성장주 많이 올랐는데 팔아야 되나? 이걸 거거든요. 네. 저도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작년에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조정받은 가치주나 배당주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 들 수 있죠. 네네. 아니면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성장주. 지금이라도 성장주를 사야 되나? 네. 이 고민을 하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저는 제가 운영하니까 네네. 제 이제 고객들에 대한 비전은 명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을 테니까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화면 보시면 YTD거든요. 1월 1일 달부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성장주예요. 네. 이게 IWF라는 ETF를 네네. 스파이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파이보다 얼마나 잘했나, 시장 평균보다 S&P 아, 500보다 S&P 얼마나 500 잘했냐는 보다 거예요. 성장주가 얼마나 더 많이 네. 올랐냐. 초과 성과가 났냐 초과 이거예요. 성과. 네. 성장주가 10% 났어요. 네. 10.39가 났는데 퀄리티 우리 퀄리티 가치주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가치주랑은 좀 개념이 다르긴 한데. 아니 제가 봤을 때 퀄리티는 그냥 재무제표가 좋은 애들이에요. 네네. 그냥 쉽게. 네네. 자세한 거는 그냥 내부 찾아보시면 QL 치면 나오니까 그렇죠. 찾아보시고요. 네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치주 밑에 따로 있어요. 네네. 퀄리티랑 구분이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퀄리티는 보시면 거의 그 스파이랑 같아요. 스파이가 원체 좋은 지수예요. 인덱스가. 그래서 보시면 1.95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 IWD라는 ETF 보시면 이게 가치주예요. 네. 가치주 섹터에 포함되는 건데 이건 마이너스 10이에요. 아하. 이게 적자가 났다는 게 아니고 S&P 500 대비해서 10%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배당주는 마이너스 14.77이에요. 지금. 네네. 자, 이거를 그러면 5년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요게 지금 올해만 네. 작년에 성장주가 너무 안 좋아서 올해만 지금 이런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9월달 처음 방송했을 때 그때도 이 말씀 드렸거든요. 장기적으로 10년을 놓고 보든 20년을 놓고 보든 5년을 놓고 보면 성장주가 항상 아웃퍼포먼다. 예, 아웃퍼폼한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5년으로 놓고 보면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 그 QUAL S&P 500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요 가운데 0 돼 있는 게 S&P 500일 텐데 이것보다 초과 성과가 난 거는 성장주 섹터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요거 배당주는 마이너스 15.66, 요거 가치주는 마이너스 17.7. 적자가 났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S&P 500 대비해서 성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 하나 있죠. 이게 보시면 가운데 0을 기준으로 딱 접으면요. 딱 접혀요, 반으로. 네. 보시면 딱 성장주가 오를 때는요. 성장주가 좋을 때 얘네들이 항상 언더퍼폼해요. 네네. 접으면 딱 접힐 정도로. 반대로 얘네들이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떨어지고. 그러네요. 완전히 접으면 똑같아요. 네네. 희한하죠. 네. 근데 요거를 실제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장기 성과로 보면 스파이가요. 5년 성과가 60.95나 돼요. 네. 굉장히 높은 성과를 달성했죠. 근데 이 러셀 이게 성장주 대형 성장주 일반적으로 보시면 85%를 달성해요. 5년간. 네. 그럼 연평균 17% 정도, 17에서 8%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얘는 스파이는 12%. 네. 근데 가치주도 28% 성장했어요. 네. 5년을 하면 5, 25니까 5.6% 정도 네네. 성장했죠. 그리고 고배당주는 5% 정도. 나쁜 성장률은 아니에요. 네네. 당연히 이 정도의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나머지 세 개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S&P 500 성장 대형 성장주는요 67%예요. 거의 68%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드캡 있죠. 네. 중간 정도 되는 성장주는 29.89로 뚝 떨어져요. 30%로. 잘 못 오르네요. 못 올라요. 생각보다. 의외로. 이거 5년이거든요. 네. 10년 후에도 결과 같아요. 아. 근데 러셀 2000에 포함되는 성장주 네. 위에 상위 1000개 다 띄고 네, 그렇죠. 예, 밑에 거 보면 러셀 이게 많은 분들이 네. 항상 헷갈리시는데 러셀 1000까지가 1등부터 1000등이고 그렇죠. 러셀 2000은 1등부터 2000이 아니라 1001부터 3000까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주인 거죠. 중소형주. 그렇죠. 네. 대략 6,00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네네. 그럼 밑에 너무 작은 건 빼고 그쵸, 예, 그쵸. 그 정도 소형주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형주로 구분을 했죠. 네. 근데 러셀 2000 성장주는 14%밖에 되지 못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또 조금 틀려요. 네. 얘를 이제 10년, 20년으로 늘리면 네. 중소형주 성장률도 괜찮아요. 근데 이번이 원체 특이한 게 끼었잖아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끼어버렸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YTD를 건너뛰었었군요. YTD가 건너뛰어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 중간이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소형주들이 13%로 괜찮았어요. 네네. 올해는 작년에 원체 이상한 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소형주도 정상화되고 있다. 근데 대형주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성과 그러네요. 면에서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성장주 있잖아요. 네. 미드캡 정도 되는 성장주들은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양극단만 좋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면 우리가 대충 고민해 봤던 문제가요. 이제 대형 성장주 많이 올랐는데 팔아야 되나? 짧게 보나 길게 보나 대형 성장주가 더 좋았었네요.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조정받는 가치주 배당주를 사야 되냐? 이거는 네. 채권하고 대응을 해서 비교를 하고 채권을 살지 이런 걸 살지를 해서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성장주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성장주 살까 가치주 이건 아니라는 네네.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성장주를 사야 되나? 지금 사시는 분들은 네. 내가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지 보다는 네.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6대4 전략이 있고 네. 8대2 전략이 있고 7대3 전략이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급할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사는 건 맞고 그 성장주 가운데서도 대형 성장주가 짧게 보나 길게 보나 수익률이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맞는데 그럼 지금 비싼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디립다 쏟아 부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6대4 그거는 6대4 주식 60 채권 뭐 채권, 40인데 그 전략을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분할로 천천히 이제 뭐 적립식이라고 할까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네네. 사다가 수익 나면 좋고 손실 나면 내가 어느 정도 로스컷을 하겠다 생각이 있으면 주식 100으로 가도 상관없는 건데 내가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없다. 그라고 생각하면 저는 6대4 전략이 제일 합리적인 건데 지금 채권도 싸잖아요. 네네. 예, 단기채가 지금 5%대 나오니까 채권이랑 해서 6대4 정도로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는 채권이 미워. 죽어도 싫어. 그러면 가치주나 배당주 중에서도 내가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스파이 잘 모를 때는 스파이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도 스파이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어쨌든 물려도 크게 안 깨질 거고 네. 올라갈 때 시장보다 시장을 꾸준하게 갖는 QUA랑 같잖아요. 네네. 성과가 네. 원체 잘 짜인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쵸.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이 만든 게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금융 천재들이 만든. 보글 할아버지께서 큰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존 형께서 큰일 결국은 하셨습니다. S&P 500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정말 어렵다면 S&P 500 자체를 사는 스파이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장기로 보나 단기로 보나 성장주, 그것도 대형 성장주가 항상 시장을 아웃퍼폼했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저도 알겠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항상 성장주는 항상 어려움이 있죠. 작년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지만 그쵸. 그래도 20-30% 떨어지는 건 우습다라는 거죠. 네. 자주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원 선임과 함께 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슨 주식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시장 판단을 내려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